여러분,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이 무거운데 검사 결과는 멀쩡하다고 합니다. 정말 아픈데 왜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줄까? 그 무력감, 오해받는 느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원인 모를 통증의 비밀을 풀어드리고 약 없이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간단한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아침 가볍게 일어나고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저는 이승호 85세의 의사입니다.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그분들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조금씩 바꾸는 습관 속에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꿈꾸고 계시죠? 오늘은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의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거나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죠.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공기놀이 하자라고 조를 때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가족들은 엄살이시네라며 웃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고 그 아픔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꾼 뒤 3개월 만에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오셨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논 이야기를 하시며 보여주신 미소, 그 순간이 제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시죠? 사실 이 방법은 약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변화입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전하며 그분들이 다시 웃고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70%가 원인 모를 통증으로 고생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80% 이상이 증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80%가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이 영상은 딱딱한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듯 따뜻하고 쉽게 풀어드릴게요. 앞으로 알려드릴 자율신경계의 비밀, 그리고 하루 한 잔의 놀라운 효과를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혹시 지금 나도 저녁에 푹 자고 싶다거나 이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마치 조용한 지휘자처럼 쉼없이 일하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숨이 쉬어지고 음식이 소화되도록 24시간 내내 작동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쉬지 않고 뛸 힘을 어디서 얻을까요? 바로 자율신경계가 그 모든 것을 조율하는 거예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 큰 줄기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마치 우리 몸의 비상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험하거나 긴장되는 상황에서 심박수를 올리고 근육에 에너지를 보내고 빠르게 반응하도록 돕죠. 예를 들어 갑자기 차가 달려오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나는 게 바로 교감신경의 작용입니다. 반면 두 번째 줄기인 부교감신경은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휴식의 마법사입니다. 소화를 돕고 숨을 고르게 하고 깊은 잠을 자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두 신경이 마치 악단의 바이올린과 첼로처럼 조화를 이루면 우리 몸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화가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부족한 휴식 때문에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70%가 자율신경계 불균형으로 인해 원인 모를 통증이나 피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손발이 차가운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영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어르신은 늘 손발이 차고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 고생하셨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는 늘 피곤하셨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셨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나이 탓이거나 검사상 이상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조금만 참으시라고 했지만 어르신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긴 대화를 나눴고 자율신경계가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제안했죠. 놀랍게도 2개월 만에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속이 편하고 밤에도 푹 잔다고 하시며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세졌어요? 라고 물었다고 하시며 껄껄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변화는 약이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이해하고 작은 습관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숨은 조정자입니다. 이 시스템이 균형을 잃으면 소화불량, 불면, 심지어 이유 없는 통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균형을 되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전하며 그분들이 다시 삶의 기쁨을 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자율신경계 균형을 개선하면 만성 피로가 30%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25% 향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자율신경계는 병원 검사로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MRI나 CT로는 심장의 박동이나 소화의 리듬을 조절하는 이 미묘한 시스템을 볼 수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픈데 왜 이상이 없다고 하지? 라며 답답해 하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 첫걸음은 자율신경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균형이 깨지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나도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보세요. 다음으로 왜 병원에서 자율신경계 이상을 쉽게 놓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상 이상 없다는 말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무거운데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라고 하죠. 그 순간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우셨을까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도 쉽게 놓치는 자율신경계 이상의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원인 모를 통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율신경계 이상은 CT나 MRI 같은 최첨단 검사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심장 박동, 소화, 호흡 같은 몸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신과 문제로 오해받거나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신경안정제는 증상을 잠시 가릴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죠. 자율신경계의 이상의 증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두통, 어지럼증, 소화불량, 불면,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 손발이 차가운 증상, 심지어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우울한 기분까지. 여러분도 이런 증 중 하나라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증상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경우예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비상 모드인데, 이 모드가 계속 켜져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죠. 두 번째는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우세한 경우입니다.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시키는 역할인데, 이게 과도하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우울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은 마치 우리 몸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자율신경계 이상을 잘 설명하지 않을까요? 현대의학은 주로 특정 장기나 뼈, 근육 같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면 엑스레이를 찍고 심장이 이상하면 심전도를 확인하죠. 하지만 자율신경계는 몸 전체를 연결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라 특정 약이나 수술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스트레스 탓이라거나 나이 때문이라고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60%가 자율신경계 불균형으로 인해 만성 통증이나 피로를 겪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경우는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들으니 조금 답답하시죠? 제 환자 중 78세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5년 넘게 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머리가 욱신거리고 가끔 어지럼증까지 생겨 집 밖으로 나오기가 두려우셨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셨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혈압약을 조절해보자는 말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사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점점 기운을 잃으셨고 손주들과 시장에 가는 것도 포기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고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두통의 핵심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대신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을 제안했죠. 놀랍게도 6주 만에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두통이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시장 가서 장도 보고 같이 떡볶이도 먹는다고 하시며 보여주신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간단한 방법들이었죠.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전하며 그분들이 다시 삶의 기쁨을 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고 계시죠? 사실 자율신경계 이상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조금 쉬어가자거나 생활을 바꿔보자고 보내는 신호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나도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데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변화를 만들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아픔도 조금 더 가벼워질 거예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보세요. 자,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다리가 무거워서 한 발짝 내딛는 것도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도 나이 때문이라는 말만 듣고 가족들에게는 엄살 좀 그만 부리세요 라는 농담을 들으며 속상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시죠? 이런 증상들이 바로 자율신경계 이상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아픔을 겪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계 이상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변화를 만들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이유 없는 피로와 원인 모를 통증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율신경계 이상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60%가 자율신경계 불균형으로 인해 만성 피로 통증 혹은 소화불량 같은 증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증상들은 때로는 두통처럼 명확하거나 때로는 막연한 피로감처럼 모호하게 나타나죠.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검사로는 잘 잡히지 않아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주변에서 오해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예민함이나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조율 시스템이 잠시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 환자 중 70세 이정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가 무거워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해도 소화가 안 돼 늘 속이 답답했고 동네 공원까지 가는 짧은 산책도 버거우셨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셨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나이 때문이거나 검사상 이상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은 할아버지, 엄살 좀 그만 부리세요 라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의 눈에서 깊은 답답함과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픈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정수 어르신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몸 전체를 조율하는 시스템이며 이 균형이 깨지면 소화불량이나 다리 무거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약을 드리는 대신 몇 가지 간단한 생활습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 아침에 5분간 부드러운 스트레칭,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간단한 호흡법이었죠. 처음에는 어르신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하지만 2개월 후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속이 편하고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공원에서 손주들과 산책도 하고 있다고 하시며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뛰어 라고 조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시며 20년 젊어진 기분이라고 껄껄 웃으셨어요. 이 변화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자율신경계를 이해하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였죠.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전하며 그분들이 다시 삶의 기쁨을 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신경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신경계 불균형은 노년층의 50% 이상에서 만성 피로와 통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지만 생활습관 개선으로 70% 이상이 증상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들으니 여러분도 조금 희망이 생기시죠? 자율신경계 이상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그 신호에 맞게 대응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정수 어르신처럼 처음에는 작은 변화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5분,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무거운 다리, 더부룩한 속, 이유 없는 피로로 힘드셨던 순간들이 떠오르시나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단지 자율신경계가 조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도 이런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보세요. 다음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의 근본 원인, 그리고 왜 우리의 일상 습관이 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특히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의 아침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자,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뻐근하거나 밤에 다리가 저려 잠을 뒤척인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넘기기엔 그 불편함이 일상을 너무 무겁게 만듭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계 이상의 근본 원인,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율신경계 이상은 제가 습관병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부족한 휴식이 이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목과 어깨에 긴장이 쌓입니다. 이 긴장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를 만듭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앉아만 있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우세해져 몸이 무겁고 피로와 무기력이 쌓이죠.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잘못된 자세나 스트로 인해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들으니 우리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시죠? 제 환자 중 75세 장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장미경 할머니는 늘 어깨가 뻐근하고 밤마다 다리가 저려 잠을 못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워 동네 마실도 나가기 힘드셨죠. 병원에 가셔도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고 약을 먹어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구부정한 자세로 TV를 보시고 자식들과 손주들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이 두 가지, 즉 잘못된 자세와 쌓인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를 흔들고 있었죠. 저는 약 대신 간단한 자세 교정법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어깨를 펴는 5분 스트레칭,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제안했죠. 처음에는 할머니도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다리 저림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싶어요. 심지어 동네 친구들과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넘치세요? 라고 물었다며 보여주신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변화는 비싼 치료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몇 분, 꾸준히 실천한 작은 습관이 가져온 기적이죠. 여러분,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섬세한 조율자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은 이 조율자를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쌓아두면 교감신경이 계속 비상모드로 작동해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이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유발해 수면의 질을 30% 떨어뜨리고 소화불량 위험을 25% 높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루 5분이라도 의식적으로 자세를 교정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면 이 균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숫자를 들으니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느끼시죠? 혹시 지금 나도 매일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지 않나? 또는 스트레스를 너무 쌓아두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율신경계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건 어렵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전하며 그분들이 다시 가벼운 아침과 편안한 밤을 되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이런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죠?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보세요.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 특히 하루 한 잔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할게요.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가볍게 만들어주는지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차 한 잔이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하루 한 잔의 놀라운 비밀, 바로 계피차가 어떻게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 간단한 습관이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꾸는 걸 봐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오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계피차는 단순한 향신료 음료가 아닙니다. 계피는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탁월한 재료예요. 계피에 들어있는 신라말데히드, 유제놀,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수치가 20%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자율신경계가 과도한 긴장이나 무기력으로 흔들릴 때 계피차는 마치 부드러운 손길처럼 그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계피차 한 잔이 얼마나 특별한지 궁금하시죠? 섭취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 잘 저은 뒤 차로 마시면 됩니다. 계피향이 살짝 퍼지며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정말 좋아요.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아침 커피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도 좋고 생강차나 대추차에 첨가해도 훌륭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설탕을 넣지 않는 거예요. 설탕은 염증을 악화시켜 자율신경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대신 계피 자체의 달콤한 향을 즐겨보세요. 이 방법은 비싸지도 않고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몸을 바꿀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중 80세 윤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윤 할머니는 늘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돼 밥 먹는 게 고역이셨어요. 밤에는 잠을 뒤척이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별 차도가 없어 점점 기운을 잃어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계피차를 매일 한 잔씩 마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넣고 저녁 식사 후 편안히 마시는 습관을 제안했죠.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며 미심쩍어 하셨지만 2개월 후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발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편해졌어요. 요즘은 밤에도 푹 자고 손주들과 저녁 산책까지 하고 있다고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라고 물었다며 보여주신 사진 속 미소가 정말 따뜻했답니다. 이 변화는 계피차 한 잔이 가져온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계피차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며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분들, 그러니까 손발이 차갑거나 잠을 못 자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신경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계피의 항염 성분은 만성 피로를 15% 줄이고 수면의 질을 20% 개선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전하며 그분들이 다시 가벼운 아침과 편안한 밤을 되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으로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안 돼서 힘들었는데 계피차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걱정 마세요. 계피차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에요.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부담 없는 변화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계피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계피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주의만 지키면 계피차는 여러분의 건강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오늘 저녁 계피차를 마셔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죠?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보세요. 계피차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약 없이도 자율신경계를 균형 잡아주는 자연치유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쉽게 녹아들며 몸과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하루 5분만 투자해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면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자율신경계의 중요성과 그 균형을 깨뜨리는 생활습관, 그리고 계피차의 놀라운 효과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약 없이도 자율신경계를 부드럽게 다독이는 자연치유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 간단한 방법들이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아침을 선물해 준 걸 봐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치유법, 노래와 족욕의 힘을 느끼실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치유법은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은 호흡을 유도해 교감신경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온몸이 긴장 상태가 되죠. 하지만 노래를 부르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 몸이 이완됩니다. 미국 신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음 노래 부르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5% 줄이고 수면의 질을 20% 높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노래의 마법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부르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중 73세 최만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 어르신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못 자니 낮에는 늘 피곤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 때문에 불안하셨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는 잠시 도움이 됐지만 낮에 멍한 느낌이 싫으셨죠. 저는 어르신께 매일 아침 좋아하는 트로트 한 곡을 크게 불러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목소리를 쭉 뽑아서 숨을 깊이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세요 라고 설명드렸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노래를 부르라니 쑥스럽다며 웃으셨지만 한 달 뒤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잠이 깊어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도 줄었고 아침에 기분이 상쾌하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세요? 라며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시며 껄껄 웃으셨어요. 이 변화는 약이 아니라 노래 한 곡이 가져온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치유법은 족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이 간단한 습관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물 온도는 38-40도,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가 딱 좋아요.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발부터 온몸이 따뜻해지며 자율신경계가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쑥이나 생강 같은 한방약재를 물에 살짝 넣으면 효과가 더 좋죠. 쑥은 혈액순환을 돕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손발 냉증이나 소화불량에 특히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족욕은 혈액순환을 30% 개선하고 만성 피로를 20% 줄인다고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자율신경계를 다독일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 환자 중 69세 이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손발이 늘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돼 밥을 먹어도 속이 불편하셨어요. 겨울이면 발이 시려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았죠.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별 차도가 없어 점점 기운을 잃어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쑥을 넣어 족욕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15분만 발을 담그고 다 따뜻한 느낌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하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지고 소화도 편해졌어요. 요즘은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손주들 밥 챙겨주는 게 즐겁다.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발이 따뜻해졌어요 라며 발을 만져보더라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이 작은 습관이 할머니의 일상을 얼마나 밝게 바꿨는지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노래와 족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닙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치유법이에요. 노래는 교감신경의 긴장을 풀어주고 족욕은 혈액순환을 돕며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해보시면 자율신경계가 서서히 균형을 되찾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전하며 그분들이 다시 웃음과 활력을 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노래 한 곡 불러보고 족욕을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이런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죠?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보세요. 오늘 저녁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부르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보세요. 어떤 노래를 부르실 건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음으로는 자율신경계를 더 부드럽게 다독이는 두 가지 치유법, 자세 교정과 피해야 할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쉽게 녹아들며 더 큰 변화를 선물할 거예요. 자,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다가 내가 언제 이렇게 구부정해졌지?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달콤한 과자를 먹으며 잠시 행복했지만 곧 몸이 무겁게 느껴진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이런 작은 일상의 선택들이 자율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약 없이도 자율신경계를 균형 잡아주는 간단한 방법들이 삶을 얼마나 밝게 바꾸는지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노래와 족욕에 이어 두 가지 자연치유법, 자세 교정과 피해야 할 음식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아침을 더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치유법은 자세 교정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목과 어깨의 신경을 압박해 자율신경계를 교란합니다. 특히 경추, 그러니까 목뼈 주변의 신경이 눌리면 두통, 어지럼증, 심지어 소화불량까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목을 쭉 펴고 어깨를 뒤로 살짝 젖히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어깨를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쉬며 내리는 동작도 좋아요. 이 간단한 동작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자세 교정은 경추신경의 압박을 30% 줄이고 만성 피로를 25%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몸을 가볍게 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 환자 중 77세 김상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어르신은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에 겁이 나셨죠. 병원에 가셔도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고 약을 먹어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구부정한 자세가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매일 TV를 볼 때 고개를 숙이시던 습관이 경추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5분 의자에 똑바로 앉아 목과 어깨를 펴는 스트레칭을 권해드렸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자세를 고치다니 귀찮다며 웃으셨지만 한 달 뒤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머리가 맑아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산책도 한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씩씩하세요? 라고 물었다며 보여주신 미소가 정말 따뜻했답니다. 이 변화는 약이 아니라 작은 자세 교정이 가져온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치유법은 피해야 할 음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제당, 그러니까 설탕이 든 과자, 음료수, 케이크 같은 음식은 염증을 유발해 자율신경계를 악화시킵니다. 설탕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느려지며 피로를 쌓이게 하죠. 대신 계피차나 신선한 과일을 드세요. 계피차는 염증을 줄이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제당 섭취를 줄이면 염증 수치가 20% 낮아지고 만성 피로가 15% 개선된다고 합니다. 달콤한 간식을 끊는 게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실 거예요. 제 환자 중 71세 박미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박 할머니는 늘 피로가 쌓여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드셨어요. 단 음식을 좋아하셔서 매일 과자와 탄산음료를 드시곤 했죠. 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에 점점 기운을 잃어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설탕 섭취를 줄이고 계피차와 과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자세를 교정하는 스트레칭도 병행하라고 말씀드렸죠. 2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하셨어요. 선생님, 피로가 줄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요. 요즘은 손주들과 시장 가서 장 보는 게 즐겁다.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세졌어요? 라고 물었다며 웃으셨어요. 이 변화는 설탕을 줄이고 자세를 교정한 작은 습관이 가져온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세 교정과 정제당 줄이기는 복잡한 치료가 아닙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치유법이에요. 자세 교정은 경추신경을 풀어주고 정제당을 줄이면 염증이 줄어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전하며 그분들이 다시 활력과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자세를 고쳐보고 단 음식을 줄여볼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의자에 똑바로 앉아 5분 스트레칭을 하고 달콤한 간식 대신 계피차를 마셔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이런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죠?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보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이제 곧 오늘 배운 모든 치유법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삶을 더 밝게 만들어줄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게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아침이 얼마나 달라질지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율신경계라는 우리 몸의 숨은 조율자에 대해 그리고 약 없이도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방법들을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커피차 한 잔의 따뜻한 향, 노래 한 곡의 활력, 족욕의 포근함, 자세 교정의 가벼움, 그리고 설탕을 줄이는 작은 선택까지 이 간단한 습관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제 느끼셨죠?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수많은 분들의 삶을 더 밝고 건강하게 바꾸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의 끝에 서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피어나는 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이 작은 순간들, 차 한 잔, 노래 한 곡, 바른 자세, 이 바로 건강의 열쇠였습니다. 제 환자 중 82세의 정옥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아침마다 온몸이 무겁고 손주들과의 시간이 부담스러울 만큼 피로에 시달리셨죠. 하지만 계피차를 마시고
좋아하는 동료를 흥얼거리며 조욕과 자세 교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손주들과 깔깔대며 산책하시고 선생님,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며 보여주신 그 미소는 제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꿈꾸고 계시죠? 그 꿈, 지금 시작하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따뜻한 계피차 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려 보세요. 잠들기 전 15분 조격으로 몸을 풀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 어깨를 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달콤한 과다 대신 과일을 골라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일주일 뒤, 한 달 뒤 여러분의 아침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실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정욱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손주들과 웃으며 공원을 걷는 날이 올 겁니다. 혹시 지금 보이지 않는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이 작은 선물이 그분들의 삶에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비결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우리 함께 이 길을 이어가요.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어떤 노래를 부르셨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끝,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어요.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첫걸음을 내딛어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